언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럴까요? 요즘 부쩍 이 넓고 얕은 지식에 대한 대놓고 선호가 눈에 띕니다. 마치 이 물수제비 뜨듯이 지식을 습득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전문 지식이라도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딱딱하지 않게 배우기를 원하는 참 까다로운 필터링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의 언어는 바로 별 5개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이란 부제가 붙여진 이 음식의 언어의 저자는 스탠퍼드 대학 언어학자인 댄 주랩스키 교수입니다. 이분 신기하게도 언어학 교수면서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이고요. 또 컴퓨터 공학도입니다. 자, 소개만 들어도 이 책이 얼마나 통섭적이고 폭넓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어떤 기대를 하시든 그 이상의 재미와 유익함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장르부터 좀 애매합니다. 이 제목과 주제를 보면 음식에 대한 교양서 같지만요. 언어를 통해서 음식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전개사를 설명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언어학에도 속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세계사와 경제사까지 두루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치 이 두레박을 타고 깊은 우물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토마토 케첩 에피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토마토 케첩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와 함께 떠오르는 미국 패스트푸드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케첩은 실은 중국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생선 젓갈이었다고 하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 케첩 이야기는 5세기경 중국의 한무제가 남부 이족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고유 음식인 생선 발효젓갈 맛에 반한 데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인기 있는 저장 음식으로 자리 잡은 생선 젓갈은 푸젠성의 항구 도시인 광저우를 통해서 페르시아로 가게 되고요. 또 서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첩이라는 어원은 푸젠성 방언과 광둥어로 소스를 뜻한다고 하죠. 아마도 동남아의 피쉬 소스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발효조리법이 없었던 영국에서는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수입 물건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죠. 당연히 영국에서는 조리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설탕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1817년에 쓰여진 이 엔초비를 넣은 영국 케첩 레시피가 소개가 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입맛도 조금씩 변했고요. 그래서 1850년대부터는 갑자기 이 엔초비 대신에 토마토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북전쟁 이후에 케첩은 미국에서 수요가 아주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회사인 하인즈가 대중적인 케첩을 생산해내고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토마토 케첩으로 거듭난 거죠. 어떠세요? 케첩 하나로 세계 경제사가 휙 지나가는구나. 상당히 색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영국 선원이 이 케첩을 가져갔던 17세기 후반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직물, 의료, 도자기, 증류법 같은 이런 제조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의 경제를 지배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처럼 당시에 왜 서양 사람들이 그토록 중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음식의 언어로 기원을 찾아내고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데 저자는 오늘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음식의 리뷰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정적인 경험은 대개 과거형으로 표현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섹시하게 묘사된 음식의 리뷰들 이거 대부분 비싼 음식이거나
심지어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의 그 욕구까지 반영하더라. 또 그런 사례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언어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한 무대에 등장시킨 이 드라마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식의 언어는 댄 주랩스키의 강의를 왜 7만 명이나 수강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음식에 관심 있는 분, 또 어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 또 식사하면서 센스 있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자의 결론으로 오늘 음식의 언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깊은 공통성을, 우리를 인간이 되게끔 해주는 사회적, 인지적 특징을 공유한다.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존중, 공유되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자비의 조리법에 들어가는 재료다. 그것이 음식의 언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